한국이 드디어 미국과 중국이 독점해온 차세대 공중전 패러다임을 정면으로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항공우주 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한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은 공중지상 우주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전투 네트워크를 가장 빠르고 가장 과감하게 현실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KF-21은 처음 설계 단계부터 5세대가 아니라 이미 6세대 운용을 염두에 둔 플랫폼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해외 전문가들까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어쇼 2025에서 공개된 한국의 전시관은 기존과 비교가 불가능할 만큼 진화한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체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유인기와 무인기의 완전 통합 전투 개념 전체를 공개하며 공중전 구도의 판도를 송두리째 흔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세계가 가장 주목한 지점은 바로 유무인 복합 편대 개념이었습니다. 기존 전투기 한 대가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습니다. KF-21은 지휘 플랫폼으로 작동하며 수십 대의 무인 전투기들과 함께 하나의 전투 군단처럼 움직이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인기는 정찰교란 타격 방패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KF-21은 이들을 통제하며 전장 전체를 지휘합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적 입장에서는 KF-21 한 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분산 전투체계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는 기존 공중전 개념으로는 절대 대응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쟁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특히 놀란 이유는 한국이 이 체계를 구현하는 속도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5세대 전투기 개발에 고전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한 세대 앞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F-21의 내부는 겉모습과 달리 모든 확장성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무인편대 제어, AI 파일럿 위성 기반, 초연결 네트워크 장착 여유까지 갖추고 있으며 이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빠르게 집적될 수 있도록 통합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KF-21은 고정된 성능의 전투기가 아니라 전장 상황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모듈을 교체해 능력을 계속 진화시키는 살아있는 플랫폼인 셈입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분야는 엔진 레이더 항전 장비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영역은 미국, 러시아, 유럽 일부 국가만 접근 가능한 고난도 영역이었지만 현재 한국은 이 벽을 빠르게 허물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AI 기반 전투기 임무 제어 소프트웨어의 지능 진화 알고리즘을 단기간에 완성하며 세계가 예상치 못한 속도로 기술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단순한 자동 비행을 넘어 전투기가 실제 전장 정보를 받아들이며 스스로 전술을 변경하고 파일럿의 행동 패턴까지 분석해 최적의 공격 회피 시나리오를 실시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일부 시뮬레이터 테스트에서는 AI 파일럿이 인간 조종사를 상대로 연속 승리를 기록하며 실전 투입 가능성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지상통제, AI 센터, 위성 기반 통신망과 함께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공중지상 우주가 실시간으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전투 생태계를 한국이 직접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6세대 전투의 핵심 개념으로 꼽히는 초연결성 유무인 통합 AI 자동화 전투체계가 이미 부분적으로 구현된 셈이고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을 차세대 전투기 경쟁의 선두권 국가로 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단기간 내에 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는 과감한 전략 선택입니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기술을 국산화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핵심 기술을 보유한 미국, 유럽, 이스라엘 기업들과 공동 개발을 병행해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위험은 있었지만 한국의 빠른 적용 능력과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원하는 기술을 가장 빠르게 실제 무기체계로 끌어올리는 실행력이 있습니다. KF-21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력은 이미 세계 패권 경쟁의 중요한 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NGAD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중국이 젠 시리즈를 빠르게 양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접근으로 경쟁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큰 예산 없이 IT 역량과 시스템 통합 능력을 활용해 새로운 공중전 개념을 가장 먼저 실전화하는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항공전사에서도 패권을 거머쥔 국가는 항상 가장 빠르게 전장 변화를 포착한 나라였습니다. KF-21 프로그램은 한국이 바로 그 흐름을 따라잡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어쇼 이후 세계 항공우주계는 한국의 움직임을 단순한 지역 방산 성장이 아니라 판도를 뒤집는 구조적 변화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국이 4세대에서 5세대로 올라가는 과정을 거의 건너뛰다시피 하며
바로 차세대 전투기 개념을 실제 전력화 단계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점에 주목합니다. 전통 강국들은 예산과 조직 규모가 큰 대신 개발 속도가 느린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민간과 군산업계를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 약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KF-21을 둘러싼 유무인 통합전투체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유인 전투기 중심의 전투 구조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 기반 전투 개념을 실제로 설계하고 시험하며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해외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은 한국의 소프트웨어 중심 업데이트 구조였습니다. 기존 전투기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기술 세대가 바뀔 때마다 수십 년 단위의 대개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KF-21의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투기의 핵심 기능을 위성 기반 네트워크와 임무 제어 AI가 처리하도록 하고 기체 내부의 여러 모듈을 교체형 설계로 구성해 전장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방식은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듯 전투기의 전투 능력을 끊임없이 확장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세계 어느 국가도 이 속도로 패치를 진행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조차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AI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한국은 실제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검증 단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인간 조종사의 비행 패턴을 실시간 분석해 공격 회피 기동을 스스로 학습하고 실제 전투에서 필요한 방향으로 전술을 수정하는 능력을 실증한 것은 세계 어느 국가도 공개한 적이 없었던 성과였습니다. 이런 기술은 단순히 조준 정확도를 높이는 수준을 넘어 전투기 전체의 생존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조종사가 어떤 스타일이든 AI 시스템이 그 빈틈까지 계산해 전술을 최적화하는 구조를 구현한 것입니다. 한국의 AI 통제센터 역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센터는 전투기와 무인기 유도탄 정찰 자산을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묶어 실시간 작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은 바로 초연결 통신 구조입니다. 위성을 통해 다중대역에서 데이터 패킷을 분산 전송하기 때문에 적의 전자전 공격이나 재밍 상황에서도 끊김없이 지휘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항공전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는 기술로 평가되며 미국, 중국, 유럽이 모두 구현하려는 목표이지만 한국이 실전형 프로토타입을 가장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을 잠재적 선도국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연한 개발 전략 역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대부분 핵심 기술을 자국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전통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필요한 기술을 가진 국가와 협력해 기간을 단축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엔진과 전투기, AI 소프트웨어 일부 알고리즘은 미국과 유럽, 이스라엘의 최고 기술 기업들과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물론 기술 유출 위험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한국의 압도적인 통합 능력과 실전 현장 적용 속도는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무기 시장에서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방식은 글로벌 경쟁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경쟁국들이 예산 심사, 정치적 조율 내부 갈등으로 수십 년을 허비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실전 테스트 단계를 마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FCAS와 GCAP 같은 유럽과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는 참여국 간의 권한 분배와 부품 주도권 문제로 수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이미 설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6세대 전투 개념을 빠르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세계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차세대 항공전의 룰메이커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발전 속도가 빠른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전투 개념 자체를 먼저 실전화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전투기뿐 아니라 무인 전투기, 군집 드론 정찰, 위성 지상 지휘 통제센터까지 하나로 묶는 초대형 네트워크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어 기존 강대국들의 방산 구조적 우위를 흔들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개별 무기 하나가 아니라 전체 전력 구조를 재정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해외 군사 분석가들이 내린 공통된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전투기 수입국이 아니라 세계 항공전력 판도를 뒤흔들 차세대 중심 국가로 올라섰으며 그 핵심에는 KF-21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체는 단순히 최신 전투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만들어 나갈 차세대 전장의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향해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먼저 6세대의 전투 개념을 실전화하느냐의 경쟁에서 한국이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차세대, 항공전력 성장 속도가 세계를 놀라게 만든 이유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혁신이
연속적으로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엔지니어들이 무인 전투기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성과가 나왔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해외 전문가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알고리즘은 무인기의 비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상 변화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중 발생한 돌발 기류 변화를 AI가 인간보다 빠르게 분석하고 기동을 수정해 완벽하게 회피해내면서 즉시 유인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안전기동 알고리즘이 탄생한 것입니다. 계획되지 않은 혁신이 새로운 전투 개념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런 예시는 과거 전투기 개발 강국들이 걸어온 길에서도 종종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단순한 우연을 넘어 시스템 전반이 새로운 기능을 흡수하며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무인기용으로 구상했던 알고리즘이 유인기 생존성을 높이는 기술로 발전하고 그 기술이 다시 무인 편대 전술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전통 강대국들의 개발 방식과 완전히 다르며 한국이 단기간에 기술력을 끌어올린 핵심 원동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학자들은 이를 한국형 실전 기반 혁신 구조라고 부릅니다.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즉시 기술로 전환하는 체계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을 사실상 중단한 뒤 프랑스산 라팔과 터키의 칸 전투기 도입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최근 내부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팔의 도입 비용과 유지 비용이 매우 높다는 점이 먼저 문제가 되었습니다. 라팔이 국제 분쟁에서 격추됐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성능 불신이 확산된 것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칸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 문제, 스텔스 기술 완성도 부족 등 근본적인 기술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인이 국방계 내부에서는 차라리 KF-21에 재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이미 KF-21 분담금 미납으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인도네시아를 핵심 파트너로 두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영국이 엔진 공동 개발을 제안하면서 한국은 새로운 파트너 확보에 더 유리한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재참여를 원해도 이전과 같은 지위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이 안정적이며 빠른 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제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내부의 군사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전략적 오판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라팔과 칸 전투기 모두 비용 구조가 무겁고 기술 완성도가 떨어져 장기적인 전력 확장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칸은 엔진과 레이더, 전자전 장비의 핵심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완전한 5세대급 성능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이미 1300회 이상의 비행시험에서 단 한 번의 치명적 결함도 발생하지 않은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KF-21은 실전성 검증에서 이미 한 단계 앞서 있다는 평가가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도네시아는 미국 보잉과 진행하던 전투기 도입 계약마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잉은 인도네시아가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약 자체가 파기될 위험에 놓였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관세 문제를 핑계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금 부족이 핵심입니다. 라팔 도입 비용이 이미 재정을 크게 소모했고 그 결과 새로운 전투기를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미국과의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잉은 한국에 이어 두 번째 피해자가 자신들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제조는 단순히 계약서만 존재한다고 생산이 진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천 개의 부품업체와의 사전 발주와 생산 라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금은 필수적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기본 구조마저 지키지 못하고 있어 국제 방산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KF-21 프로젝트가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대규모 수출 기회를 얻고 있는 모습은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더욱 뼈아프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UAE 공사령관이 KF-21에 직접 탑승해 시험 비행을 진행한 장면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자신들이 핵심 개발국이라는 상징적 위치를 통해 중동과 동남아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보하려 했지만 지금은 그 기회를 사실상 잃은 상태입니다. KF-21이 UAE,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들의 관심을 통해 아시아 중동 시장 전체를 장악할 가능성을 보이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뒤늦은 후회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인도네시아를 떠나 더 신뢰도 높은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며 실리적입니다. 물론 KF-21 개발 초기에 함께했던 의미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개발 속도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맞는 선택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며
KF-21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오판이 가져온 결과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력 공백이라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국의 항공전력 급성장은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중국과 중동 국가들에게까지 거대한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이 공개한 F-35 기만체 기술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흐름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기만체는 단순한 외형 모형이 아니라 열신호와 레이더 반사면적까지 실제 전투기와 매우 유사하게 구현된 새로운 유형의 고정밀 덤이었습니다. 전쟁이 점점 미사일 중심으로 변하면서 고가의 전투기를 보호하기 위해 정교한 더미가 필요해진 상황에서 한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정확도와 가성비를, 특히 이 기만체는 현장에서 펼쳐지는 속도와 운용 편의성 면에서도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접힌 상태로 운반하다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즉시 전개되고 소규모 병력만으로 배치가 가능해 실제 전시 환경에서도 빠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열 공급 장치와 모터가 탑재되어 있어 엔진 열신호와 동체 특성을 진짜처럼 재현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전문가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존 풍선형 기만체와 비교하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개방적인 칭찬을 쏟아냈고 중국 매체들조차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이미 대형 풍선 형태의 기만체를 여러 나라에 수출하며 시장을 선점해왔지만 이번 한국산 기만체의 등장으로 기술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유사시 상대의 정밀 타격을 혼란시키기 위해 다수의 기만체를 배치하는 전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개발한 고정밀 기만체가 본격적으로 국제시장에 진입한다면 중국의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국 업체가 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히 주목받았던 부분은 바로 중소기업의 참여였습니다. 보통 이런 고정밀 스텔스 기만체는 대기업 중심으로 개발되지만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 생태계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됐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자체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각종 전장 연계 장비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하면서 종합 전력 체계 구축 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극도로 정밀한 제조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체 조립 공정을 자동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파스 시스템을 적용한 전투기 제작 공정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하며 동체 결합 오차가 머리카락 굵기의 일부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첨단 제조 시스템은 단순히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전투기의 가동률 안정성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실제로 TU-10계열 항공기들의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90%를 넘기는 이유도 바로 이 정밀 제조 기반 덕분입니다. KF-21 역시 같은 시스템으로 제작되고 있어 실전 투입 시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국가들이 한국산 전투기에 점점 더 높은 신뢰를 갖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KF-21은 1300회가 넘는 비행시험 동안 치명적 결함이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같은 단계의 시험을 진행하는 전투기들 중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며 한국의 제조 기술과 통합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관심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차세대 전투기 전력 도입을 위해 여러 후보 기종을 검토하던 중 중국산 젠 35를 단호히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우디는 오랫동안 중국과 군사 협력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플랫폼인 전투기 분야에서는 중국산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엔진의 완성도 부족과 스텔스 성능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제조 품질이 불안정하다는 점 역시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사우디는 대신 한국의 KF-21에 강한 관심을 보였고 비공식 실무회의까지 진행하며 도입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무기를 도입할 때 가격보다 신뢰성과 성능을 우선시하는 국가입니다. KF-21은 유럽산 전투기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뛰어나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게다가 사우디는 자국 전투기 생산 기반을 장기적으로 구축하고 싶어 하는데 한국은 이 요구까지 충족해줄 수 있는 유연한 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이 한국산 전투기들을 높게 평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 전투기의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동 국가들에 대해 이스라엘 군사 우위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F-35 같은 핵심 전투기 수출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중동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차세대 전투기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는 미국제와의 호환성이 높고
유지 보수 구조 역시 단순의 중동 전력 환경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산 무기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단순한 전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중동 전역의 군사 환경은 지금 극도로 불안정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사우디는 이미 거대한 군사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협정을 파기하고 충돌을 이어가고 있으며 후티 반군까지 탄도미사일 전력을 확보하면서 사우디는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언제든 해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는 해상 요격 능력과 장거리 방공망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문제는 유럽에서 사우디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투함과 방공체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자체적인 해상 요격 시스템이 부족하고 프랑스도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응체계에서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탄도미사일 요격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럽 방산업체들은 뒤늦게 신형 요격체계를 개발하려 하고 있지만 완성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디는 이 기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중동 정세는 너무 빠르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개발하는 해상 요격 기술과 중대형 전투함은 사우디의 요구 조건을 가장 현실적으로 충족시키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육상에서 천궁투와 LSM 요격 체계 기반 기술을 확보했으며 이를 해상용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이 건조 중인 차세대 구축함 KDDX에는 국산 레이더와 자체 개발한 수직 발사 체계가 적용되어 장거리 요격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 기술은 그대로 사우디가 요구하는 전투함 모델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덱스 전시회에서 공개된 한국형 수출용 전투함 모델들은 사우디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해 대공대함 대잠 능력을 모두 갖춘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사우디는 전투함을 구매할 국가로 한국을 사실상 1순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대규모 장기적 협력까지 바라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원래 대형 무기 시스템을 구매할 때 풀옵션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KF-21을 도입할 경우에도 단순히 기체를 구매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산 라인 구축 기술 이전 장기 정비 체계까지 통합 패키지 형태로 계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KF-21 수출 규모는 3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를 넘어 최대 60조 원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우디가 보유한 막대한 예산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규모입니다. 중동 시장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주목받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호환성입니다. 사우디와 UAE는 오래전부터 F-15와 F-16을 운영해왔는데 KF-21은 이들과 전술적 연계가 높은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방 무기 체계에 익숙한 중동 국가들이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기존 무기 체계와의 통합 능력입니다. KF-21은 미국산 전투기와 유사한 운용 감각을 가지고 있어 조종사 전환 훈련 기간도 짧고 기존 장비와의 상호 운용성도 뛰어납니다. 반면 유럽산 전투기나 중국산 기체는 이런 호환성 측면에서 중동 환경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산 전투기는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확장하려 하고 있지만 실제 기체 성능과 품질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UAE가 중국산 초음속 훈련기 L-15를 도입했다가 잦은 결함과 유지 보수 문제로 인해 결국 T-50 FA-50 도입을 다시 추진 중이라는 사실은 중동 전체에 경고 신호를 던졌습니다. 중국의 항공기 제조 방식이 아직도 수작업 의존도가 높고 현대적인 자동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로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생명인 전투기 시장에서 중동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미 자동화된 첨단 제조 시스템과 정밀 조립 공정을 구축해 안정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KF-21이 수백 회가 넘는 고난도 비행시험에서도 결함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동 국가들에게 매우 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중동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산 전투기가 가진 가장 큰 장점으로 성능보다 신뢰성을 먼저 언급합니다. 고온 사막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내구성과 낮은 유지비 역시 중동 국가들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 기체는 이미 동남아시아 고온 다습 지역에서 검증된 바 있어 사막 환경에서도 높은 운용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중동 시장을 잃을 위기에 놓였고 한국은 오히려 대규모 수출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가 잠재적으로 400대 이상의 전투기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의 공급 제한 속에서 한국은 유일하게 대규모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KF-21은 이미 중동 시장에서 전략적 중심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구축한 기술력 신뢰성 제조 능력은 단순히 전투기 수출을 넘어서 중동 전력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